2020년 경자년은 이제 경기도 어렵고 모두가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해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을 이제 맞이해서 새롭게 어떤 사람은 이제 계획을 잡고서 올해의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아직 이제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곧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2020년을 어떻게 보내야지 되겠다. 이제 이것들을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목표라는 거는 그 목적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되고, 반드시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달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목표가 달성이 돼야만이 그 1년의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거를 이제 준비를 다 나름대로 각자 하지만, 감독명 철학을 이제 구독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2020년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또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2020년은 내가 복을 짓는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은 굉장히 험난한 그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사로 치게 되면 그 계절로 치게 되면 농사 짓기 어려운 그 겨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겨울에 해당이 되면은 봄을 준비하는 농부처럼 이 혹연기가 오는 거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혹연기가 왔을 때, 봄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내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은 그 겨울에 해당이 되는 2020년, 2021년에는 복을 짓는 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복을 지려고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을 어떻게 줘야지 되는가? 그러면 내가 인복을 쌓든 재물복을 쌓든 복을 쌓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그 복을 준비를 하면서 봄이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독명 철학을 이제 공부를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복을 어떻게 짓는다라는 건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인복을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감독명 철학을 한번 봐라 해서 이렇게 소개를 지속적으로 시켜줘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는 그거는 인복을 쌓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인복을 자꾸 쌓아야지 내가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감독명 철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나의 그 기운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과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무정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막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반성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성에 이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떻고,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힘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운이 좀 넓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기운이 그 커져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감독명 철학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면서 이렇게 자꾸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복을 내가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재물복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은 내가 돈이 비록 나가지만 그 종잣돈으로 인해서 다음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지 돼. 근데 자기 개발을 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못한다. 자기한테 투자하기가 어렵다. 자기는 그냥 신발 하나 사고 옷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나의 그 자기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다. 이러면은 복 받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개발을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개발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야지 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배워야지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복을 짓는 해다. 2020년은 복을 짓는 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인복도 쌓고 재물복도 쌓는 그러한 해다. 그러면 올해 꾸준하게 복을 짓게 되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이제 복 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복은 그냥 작게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굉장히 넓어요. 그 세상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해야지 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거는 과거의 지식과 지혜, 누적된 경험으로서 계속 죽는 날까지 그걸 써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 변화 속에서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대와 지금 나의 과거에 머문 거와 시간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미국을 가면은 시차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되면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시차 적응을 해야지 되고 한국에 들어오면 또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시차 적응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시차 적응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과거에 자기의 누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도 써먹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누적된 경험, 지식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방송에서 이제 보면 가끔가다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나이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엄청 싸놔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만약 그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그냥 엄청나게 싸놔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발 디딜 틈 없이 엄청나게 싸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와서 이걸 버리려고 한다면 난리가 나요. 아들과 딸이 보는 입장에서는 쓰레기인데 당사자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뭔가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게 또 하나의 질병인데 그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물이라 여기고 자식 입장에서는 쓰레기라 여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서 악취도 나고 못도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다 민원을 놓죠. 저기 그냥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저것 좀 치워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접수받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무료로 치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치우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고 본인이 봤을 땐 보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쓰레기를 쌓은 것처럼 과거에 누적된 그 지식들을 쌓아놓은 것이 보물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쓸모있던 그 보물들은 시간이 흐르면 고물이 된다는 걸 아셔야지 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식을 쌓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책을 많이 보죠. 그러면 그 지식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 디지털 그 혁명이 일어나서 디지털 그 세상인데 과거에 얽매여서 그 아날로그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아날로그 방식이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날로그의 그 장점이 있고 디지털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려고 한다면 그 디지털 쪽으로 가야지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써야죠. 과거에 폴더폰을 쓰게 되면 인터넷도 안 되는 폴더폰을 쓴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전화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화는 누가 쓰느냐? 나이가 70, 80 된 나이 드신 분들이 쓴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 세상에서는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세상과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떠나가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나이 젊은이가 인터넷을 안 한다. 나는 나만의 세계에서 산다.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세상과 소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과거에 누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렵다라는 거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방식을 따라가야지 돼요. 과거로 간다 그러면 과거의 방식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과거 사람과 예를 들어 미래 사람이 똑같은 노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사람은 밤새워서 24시간 일을 해도 현대식으로 하게 되면 한두 시간이면 일이 끝나죠. 그렇게 해서 일의 효율성을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거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호미 갖고 농사를 져요. 지금은 뭐 트랙터나 이런 예를 들어 기계들이 무인 그 기계들이 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호미 갖고 농사 짓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는 뭐 호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효율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호미로 농사를 지면서 의식주를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다른 사람은 트랙터로 농사를 져도 의식주 안정이 될까 말까 한데 호미로 농사를 지면서 나는 의식주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시대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2020년 경자년 그 다음에 2021년 신축년에는 굉장히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차라리 복을 짓는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을 짓도록 그 자기가 원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봄의 계절이 오게 되면 엄청난 그 수확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이렇게 포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2021년에는
복을 짓는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복을 얼마만큼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해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복 짓는 해로 정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독명철학을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좀 된다. 그리고 좀 원일 모를 그러한 두통이나 이런 뭐 소화불량이나 통증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감독명철학을 듣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심으로만 가게 되면 웬만한 질병도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재물복을 쌓는다. 그러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언가? 이런 거를 아는 공부를 하셔야지 돼.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셔야지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 복을 지면 복을 짓는 대로 모든 복들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명심을 하고 복 짓는 해를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가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계속 복을 쓸 생각을 하셔야지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운이 그 복으로 인해서 점점점 커진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